네, 375페이지 12번. 그때 하다 말았어요. 그죠? 372번. 네, 과거의 기출 문제인데 출제 오류가 나가지고요. 모두 정답 없음 이렇게 내가지고. 자, 왜 출제 오류됐는지 한번 봅시다.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몇 년?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2014년 기출문제가 되겠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토지를? B의 X 토지를. 네, B의 토지를 갖다가 누가 매수해서? A가 뭐 없이? 등기 없이. 네, 등기 없이. 자, 점유했다 그랬습니다. 1999년이네요. 네. 그럼 20년 계산해 보세요. 몇 년입니까? 12년이 돼요. 응? 2012년이 되면 20년이 되겠죠. 네. 2012년 뭐가 완성될까요? 네?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죠. 네. 자, 이때 이제 무슨 건이 발생할 것이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포인트는 이걸 보시면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1번 A는 B에 대한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있죠. 매매했으니까 당연히 A는 B한테 뭐가 있어요? 등기 청구권이 있죠. 네. 그죠? 네네. 자, 거기 보시면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게 1992년부터 10년대가 언제예요? 2002년. 2002년이죠. 네. 그죠? 그러면 A가 B에 대해서 등청을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원래 등청은 뭐의 대상이죠? 소시 대상이에요. 그죠?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소시가 완성된다, 완성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지금 2014년까지 계속 점유를 해왔다는 얘기죠. 근데 매수인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 맞아요.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의 대상이다.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 주문은 틀렸죠. 매매, 등청, 채권적 청구권 맞아요. 그죠? 그러나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볼 때 제가 맨날 등청, 죽여, 살려. 살려. 등청은 죽이지 말고 뭐 한다? 살리고 살린다. 소멸은 틀렸다는 얘기 되겠지. 두 번째,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197조에 따르게 되면 평공자 선 추정되잖아요. 네. 무슨 점유가? 자주 점유가 뭐가 된다? 추정되죠. 197조에 따라서 뭐요? 입증 책임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없죠. 점유자는 자주 점유가 뭐가 되므로 추정되니까. 다음 C가 2010년 9월 9일 뭐 완성되기 전이죠. 네. 점유 취득시효. 지금 여기 1992년부터 해가지고 여기 몇 년이에요? 2012년이 완성점이죠. 네. 근데 몇 년도에? 2010년도. 2010년도에 C가 샀다는 얘기죠. 몇 년도? 2010년. C가 등기를 쳤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당시는 누가 소유자예요? 네. 아니, C가 소유자지. C가 소유자지. 네. 그렇지만 이 C는 완성 전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네. B가 A한테 야단 안 치고, 그죠?
또 C가 사가지고 야단 안 치죠. 네. 그러면 몇 년 되면? 2012년. 2012년 되면 C한테 취득 C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네네. 있다죠. 네네. 이게 뭐예요? 이게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변경이잖아요. 네. 완성 전 주인 바뀌었죠? 네. 이전 취득 시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2000 몇 년도에 12년 만약에 13년도에 만약에 C가 만약에 등기졌으면 주장할 수 없어. 네. 이건 완성 뭐예요? 전.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렸다. 네 번째 지문.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해서 점유를 뭐 했다? 이전했다. 이거 거꾸로 누가 판 거예요? A가 몇 년도에? 2013년도 2013년도 누구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E. D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A가 D한테 팔았을 때는 네. 자, A의 등청이 온 게 아니죠. A가 D한테 팔았을 때는 뭐만 온 거예요? 점유만 온 거야, 점유. 이 사람의 등청까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13년 어떻게 하는가? D는 뭐가 없으니까? 등청이 없잖아. 네네. 그러니까 D를 뭐 해서? 대위. D는 A를 뭐 해서? 대위에서 대위해서 뭐 하는 거야? 등기 청구. 등기청권 들어간다. 이런 얘기 이렇게. 뭐 해서? 대위에서. 대위해서 들어간다. 이게 출제자 의도거든, 원래가.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정답을 처음에는 4번으로 했어요. 네. 거기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죠?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그 출제자가 잘못한 게 뭔가 봤더니 네. 그 12번 문제 자체가 네. 12번 맨 위에 문장 자체는 12번 문장 자체는 네. 이런 주인 바뀐 게 없잖아. 네네. 위에 문장 자체는 네, 맞아요. 실로. 주인 바뀐 게 없단 말이야, 여기 지금. 네. 그럼 똑같죠? 네. 현재 비란 얘기야. 네. 그럼 이때 기산점 있잖아, 기산점. 네. 뭐 할 수 있다? 순차가 아니고 역산할 수 있으니까. 네. 뭐 할 수 있으니까? 역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점이다? 완성점이다. 순차로 내려오면 완성점이 언젠데 이렇게 내려오면 순차로 계산하면 여기가 완성점이지. 네. 근데 역산할 수 있으면 완성점이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역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다, 여기. 네. 그러면 2013년이 여기가 완성점이면 출발 연도가 몇 년도란 얘기야? 93년. 네? 93년. 1900 몇 년도요? 맞아요? 네. 1900 몇 년도요? 93년도란 얘기지. 네. 몇 년도? 93년. 93년도. 그러면 기산점이 역산하게 되면 여기가 출발점이잖아. 네네. 완성됐지. 그죠? 네. 그럼 뒤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위가 아니, 직접 할 수 있는. 직접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출제 오류가 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4번 앞에 전제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중간에 소유자 변동이 있다면 4번이 맞지. 네. 근데 변동이 아무도 없잖아. 맨 위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할 수도 있고요. 지는 선택할 수 있죠. 네. 순차로 완성점이 여기이므로 네. 이렇게 대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완성점이니까 역산해서 기산점이 여기다 선택해서 직접 할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4번이 오류가 났어. 모두 정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2번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요. 한 5분 이상은 고민했을 거야.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했던 사람들은 원래 맞았잖아. 없으면 나와봐야 허망한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머리 굴려가지고 야 이거 몇 번 막 찍으려고 고민하다가 에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이 3번 찍고 나왔는데 다 맞았어. 이거 그리려면 시간 오래 걸려. 뭐 연도 써야 되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자 5번은 네가 2014년 4월 4일 가등기 했다. A는 더 이상 X 실수할 수 없다. 뭐 가등기 상태에서는 A는 본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물론 가등기 본등기 한 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겠지만 또 혹시 본등기 하더라도 그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서 2차 취득시도 가능하잖아요. 5번 지문도 X. 그죠? 그러니까 옳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출제 오류가 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376페이지에 13번 가볼게요. 갑벌은 X토지에 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타이틀 제목이 뭐죠? 구분 소유적 공유. 자, 그러면 이걸 풀기 전에 오른쪽에 14번 문제를 문제를 보라는 얘기예요. 몇 번 문제요? 자,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서 을에게 뭐 하면서?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을에게 Y 면적 비율에 생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일필지에 대한 자기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특정 부분이 없으니까 있죠. 그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필지가 누구 거죠? 갑 거죠. X토지가 있죠? 네. 자, 갑의 X토지가 있는데 특정 부분을 찍어서 누구한테? 을에게 팔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X토지니까 결국은 요건 누구 거고 이건 갑 거고 요건 누구 거다? 그래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분할해서 등기하면 되잖아. 네. 분할 등기해서 서로 헤어지면 되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그냥 뭐야? Y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지분을 맡겼죠. 네. 그러니까 등기부는 어차피 지금 갑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등기에다가 뭐예요? 갑이 몇 프로? 반, 뭐 50%? 에? 네. 2분의 1. 에? 을도 뭐 갖고 있다? 2분의 1 지분.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특정 부분이 전부 다 누구 거야, 이게? 아니, 요거는 누구 거고, 갑 거고, 요거는 을 거.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래. 이걸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공유는 뭔지 아시죠? 그냥 이 일필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 돈 내고서 사가지고 갑도 뭐다 등기부에다가 사가지고 갑이 몇 번이면 2분의 1, 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유는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공유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여기 2분의 1 지분이 여기 다 미치지 반 미치는 거 아니지? 네. 여기는 X. 그거 자기 거만 딱딱 나눠져 있단 말이야. 네. 아직 여기 특정이 안 된 거 이건 뭐다? 특정돼 있다. 그럼 저 나중에 뭐가 필요해요? 이쪽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여기는 나중에 이게 필요하지.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 이거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쪼개서 이렇게 이건 갚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여기는 이미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뭐가 필요 없어. 여기는
여기는 공유물 분할 청구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포인트야, 여기가. 이해됐어요? 예. 이미 뭐가 돼 있고, 정해져 있고, 저거는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돈 5천씩 내가지고 토지 1필씩 사가지고 그냥 지분 표시한 것 뿐이잖아.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특정시켜야 되잖아. 네. 여기는 이미 이미 있어. 특정돼 있다. 이를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러니까 또 명칭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상호 명예시니까.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아예 쳐다보지 마. 근데 건드렸으면 어떻게 된다? 완벽히 건드려.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해야 돼.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면 마음이 편하면 하나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 하려다가 지쳐서 아유. 그래서 이제 8월 가면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내가 이걸 왜 해? 가버린다니까. 그리고 또 다시 또 몇 년 지나 또 나타나.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럼 14번 바로 갈게요. 다음 중 옳은 거. 1.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맞아요. 이미 뭐 됐습니까? 특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내적으로는 특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대내적으로는 자기들끼리는 분명히 특정되어 있죠. 근데 바깥에서 봐서는 몰라. 대외적으로는 일반 공유야. 이거밖에 안 보이지, 제3자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왼쪽 걸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13번. 그 얘기예요, 13번이. 13번이 뭐다?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러니까 토지 사면서 이렇게 찍어 살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건 내 거, 네 거다. 근데 분할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구분 소유적 공유가 되죠. 그러니까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 거니까. 두 번째, 갑의 특정 구분에 대한 을의 방해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죠. 아, 이건 내 거 분명히 영역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외적은 일반 공유고. 세 번째, 을의 특정 구분 행위에 대해서 누가 방해했어요? 병이 방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서로 뭐다? 대립적 관계인데 대외적은 한 몸이야. 그러니까 병의 방해에 대해서 갑은 병한테 공임을 보존 행위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해 배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가면 되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이건 네 거, 내 건데 대외적으로는 한 팀이야. 3번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네 번째, 정의 경매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했죠. 네? 갑정사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이 지분을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누가? 병이. 정이야? 정? 정이 뭐 했다는 거예요? 취득한 거야. 이때 또 갑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다. 갑이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정이 뭐라고 그래요? 뭔 헛소리야? 왜 이거 안 돼? 우리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 너희들끼리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대외적으로는 일반 공유니까 내가 경락받았으니까 다시 분할하자.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는 이거, 네 거, 내 거 다 결정 구분되어 있는데 대외적 봤을 때는 일반 공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분이 경락되면 이 특정 부분 내 거다 주장해서 정이 반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에서 Y 건물을 건신축하여 수령한 경우 을이 강제금에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서 관습법상 법정상권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자기 토지에 뭐 줬습니까? 건물 짓다가 저 사람이 토지 지분 가져갔죠. 법지 있는 거지 뭐.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의 2번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어요? 누구 특정됐으면 자기 처분할 수 있죠. 자,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면 타주예요? 자기들끼리는 자기 거잖아. 그러니까 타주가 아니고 뭐다? 자주가 되겠지. 자, 을이 Y 부분 아닌 갑수의 건물을 신축했다. 을이 미쳤지. 왜 남의 토지에다 건물 지어? 그리고 관습법주 주장하면 논리가 안 맞죠. 그쵸? 자, 그런데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무슨 행위, 누구에 대해서? 바깥을 향해서는 한 몸이죠. 배제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13번 같은 문제도 풀다가 아이씨 도대체 찍긴 찍어야 되겠어 나중에. 그러면 찍을 때 2번, 3번 둘 중 하나 찍으면 좋지 않을까 모르겠네. 왜? 특정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 3번은 병 방해 행위 이렇게 나왔잖아. 문장 지문이 같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쭉. 몇 번? 13번. 찍긴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둘 중 하나. 그러면 같은 지문이 뭐가 됐으니까 아 이게 됐으니까 둘 중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이것도 제정신일 때 보여.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보인다니까. 누구한테 쫓기면 안 보여. 그래서 요거 이야기는 잘 안 냅니다. 아시세요? 378페이지에 15번은 생략하세요. 아셨습니까? 15번 몇 번이요? 15번은 생략할게요. 316번 가겠습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돼 있어요. 자, 1번은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돼서 공유물을 임대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건 보존 행위가 아니고 관리 행위가 됩니다. 해지하는 것은 뭐다? 관리. 그러니까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뭐했다면 설정받았다면 이때는 근저당권을 뭐한다? 준자 붙이는 겁니다. 공유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으면 공유. 소유권 아닌 권리를 여럿이 갖고 있으면 뭐한다? 준 공유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소유 등기가 이전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자 상대로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 그 사람 지분만큼은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전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분의 3번은 혹시 갑이 이렇게 3분의 2가 있고 우리 3분의 1이 있을 때 만약에 병이 단독 소유로 만약에 이렇게 가져갔다면 이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소수라 할지라도 전부 말소 들어갈 수 있지. 뭐 할 수 있다? 제 3자가 등기했을 때는. 근데 만약에 누가 등기 다 쳤으면 갑이 단독 소유로 만약에 등기를 쳤을 때는 을은 갑한테 전부 말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자신이 뭐만큼 말소 들어가야 되지. 여기 가능하지. 제 3자가 등기 쳤다 하는 것하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등기 치는 다르겠지.
그래서 3번 지문은 제3자. 아니, 당사자죠, 당사자. 그죠? 공유자 한 사람이 몽땅 등기 쳤잖아요. 그럼 전부 말소는 안 되지. 네 번째,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뭐 했다? 임대했다. 가능하죠?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해야 되겠죠. 점유자한테는 안 돼요. 누구한테? 과반수 지분권자. 다섯 번째,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단독행위죠. 그 포기 의사 표시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아니죠. 지분 포기가 도달되더라도 자동 취득이 아니죠. 법령엔 등기 취득이죠. 10번,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17회 기출문제네요. 자, 갑을병 3분의 1 지분씩 갖고 있다. 이런 설명으로 틀린 것. 네,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제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취득시효 중단은 다 유리한 거죠. 그래서 보존 행위로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있다 해야지 맞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갑과 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관리 방법으로 부적법하다. 건물 신축은 관리 행위가 아니죠. 세 번째,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을 때 등기해야지 변동이 생기겠죠. 네 번째, 갑이 단독으로 정한테 엑스토지를 임대했다.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겠죠. 갑은 소수죠. 소수는 토지를 임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은 무슨 점유자예요? 불법 점유자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지금 과반수가 아니고 누구다? 소수.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 정한테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단 뭐만큼? 지분만큼 부당이득 요구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엑스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누구에게? 네, 병에게 보존해서 인도 청구할 수 없죠. 기억하세요. 소수는 소수한테 반환 청구는 안 돼요. 근데 방해 제거는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새로운 판례를 가지고 작년에 낸 거예요. 기억하세요. 누가 누구한테? 소수가 소수한테 뭐는 안 된다. 인도 점유를 내놔라. 반환 청구는 안 돼. 그럼 뭐는 된다. 갖다 치워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소수가 소수한테 부당 이득 요구하면 되지. 너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잖아. 반환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부당 이득은 요구해야 되겠죠. 이건 판례 태도입니다. 작년 거 꼭 기억하세요. 네? 자, 7번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번 가봅시다.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과반수, 소수, 틀린 거 바로 볼게요. 4번 보세요.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5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땡. 소수는 특정 부분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사용할 수 있어요? 과반수. 그러니까 1번 지문, 갑은 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한테 임대했죠. 을은 임차인 병한테 가서 인도 청구할 수 없죠. 또 갑과 을이 협의 없이 병한테 임대했다.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하는 만큼 차임상을 을한테 반환 의무가 없죠. 1번, 2번은 뭐예요?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 소수 노타치죠. 반환 요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을이 갑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한테 임대하면
과반수는 병한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죠. 다섯 번째, 갑이 X멤버를 을 동의 없이 매수명으로 소유권 등기 마쳤죠. 갑 지분 범위에서는 등기는 유효하죠. 그러니까 을이 전부 말소는 안 되지. 그래서 18번 과반수 가지고 한 겁니다. 380페이지 19번 들어가겠습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공임을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저 약속할 수 있고 당연히 연장, 변경, 갱신 다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하부자는 다른 하부자 동의 없이 하부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공유는 지분 처분 자유, 합유는 전원 동의. 비법인 사단 사원은 자, 보존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총유는 보존 행위는 사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3번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 합의자 1인이 사망했다.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X. 공유 지분은 못 되지만 상속되지만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 계산 청구해서 돈으로 받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공유자 1인이 지분의 저당권 설정했다. 전부에 효력이 미치겠죠. 분할되더라도 전부에 미치지 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지분에 설정됐을 때 전부 다 미쳤듯이 분할돼도 뭐 한다? 전부 다 미칩니다. 19번은 1번이었고요. 자, 20번은 틀린 질문이 1번. 합유 재산에 관해서 합유자 중 1인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했죠. 판례는요, 그 지분 범위 유효한 등기가 아니래요. 등기 아닙니다.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똑같이 과반수 소수. 과반수 소수입니다. 계속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것. 1번 보세요.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 허락 점유하고 있죠. 적법하죠. 따라서 소수는 병한테 토지 부분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연결하면 돼요.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 소수는 노타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네, 22번에 3번 같은 경우는 논리 모순.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고 되어 있죠.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면 그러한 특약은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야지 논리가 맞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22번에 5번 보세요. 소수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죠.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그 당시는 이 지문이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요. 아까 제가 소수는 소수한테 뭐가 안 된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아셨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나 뭐는 가능하다? 방해 제거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수는 소수한테 토지 인도 청구할 수가 없다. 바뀌었어요. 다만 뭐는 가능하다? 방해 제거. 그러니까 밑에 해설의 5번은 삭제하셔야 돼요. 판례가 변경됐어요. 소수, 토지 인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뭐는 가능하다?
부당 이득 가능하다는 거. 소수 반환 안 됩니다. 방해 제거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부합갑시다. 23번. 옳은 것 했습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는 되고 퇴거 안 되는 거 기억할 수 있죠? 두 번째,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탄 토지의 경장,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허락 맞지 않든 농작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고요. 세 번째, 건물에 부합된 중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평가되든 안 되든, 그죠? 부합됐으면 경락인은 소유권 당연히 뭐한다? 취득하지요. 네 번째 거 보세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에서 그 나무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정답은 4번. 4번 판례가 뭘까요? 여기 보세요. 토지를 뭐 했어요? 임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임차인이죠? 얘는 누구고? 그 나무 심었어. 누가? 병이. 아니, 병이. 근데 누구 허락, 거기, 누구의 허락만 받았어? 그러니까, 을의 허락은 맡았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누군 허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합해버린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누구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그 이유가 뭘까? 저기 임차해주는 걸 동의해주지 않는다. 동의를 맡아야 되거든. 이게 지상권이면 병거야. 지상권은 동의 없이도 빌릴 수 있는데 임차인은 동의를 맡아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임대차 있을 때는 임차인 허락 플러스 누구 거지? 주인 허락까지 받아서 나무 심어야 돼. 기껏 나무 심어놓고 키웠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해. 그러니까 이건 4번은 뭐랑 또 무단식자랑 똑같다는 얘기지. 누구 허락만 있었어요?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섯 번째, 매수인 을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뭐했다? 부합했다. 매도인은 선입무과실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매수인한테 하는 거예요. 거기 매수인을 갖다가 써보세요. 매수인을 갖다가 을이라 하고 제3자를 병이라 하고 매도인을 갑이라 하란 얘기예요. 그럼 그 자재가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 있죠. 에? 매수인이 그걸 가지고 제3자의 도급계약에 따라서 뭐 한 거예요? 건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매도인은 뭘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재값 받아야 되잖아. 근데 매수인이 그 자재를 가지고 제3자 거기 이미 건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선입무과실인 누구한테 가서 공격하면 안 되고 제3자한테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누구한테? 그 매수인한테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자, 24번 보세요. 5번 보세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뭐를 갖다가 갑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 을이 제3자 병소의 건물 건축 고선에 사용했죠.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서 악이라면 뭐라면? 뭐 알고 있었다.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이 부합하지 않으면 뭐 시멘트 누구 거란 얘기야 지금?
매도인 거란 얘기 아니에요. 건물 됐으면 일단 부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 시멘트가 일단 건물 지으면 건물에 뭐 한 거야? 부합한 거예요. 부합한 거지. 네. 보상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 주인이 뭐예요? 매수인이 돈을 안 주니까 그 시멘트가 가지고 건물 완성된 주인한테 와가지고 뭐예요 지금? 부합했어요. 네? 보상 요구하는 건 문제지. 일단 시멘트는 건물에 뭐 한 거야? 부합했겠지. 그 다음에 그 제3자한테 그 시멘트 값 달라 안 달라는 그 다음 문제지. 그러니까 모르고 취득했다면 모르겠으면 달라 하면 안 되는 거고 악이면 달라 하면 되잖아. 그럼 건물은 시멘트는 건물에 뭐 한다? 부합한다. 이 말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 몇 번 문제하고 23번에 5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멘트 소유자가 시멘트를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그 시멘트를 병한테 도급계약해서 줬잖아. 네. 그 건물 다 지었다는 얘기야. 네. 네. 그러니까 매수인이 시멘트를 안 주니까 갑이 누구한테 와서 시비하는 거야. 병한테 와서 어쨌든 시멘트는 이미 뭐 한 거야? 썼으니까 부합했겠지.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제3자가 뭐예요? 그걸 알았느냐 모르는 데서 보상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이 이야기예요. 네, 잠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